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까지 넘어서며 치솟고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란이 가중되는 탄핵 정국 속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금리 인하 기조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압력 등 외부적 압력까지 더해지며 원달러 환율이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27일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에 정치 불안과 배당락까지 압계가 겹치자 장중 급락해 2,390대로 밀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2,40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20일 이후 4거래일 만입니다. 이날 국내 증시 하락에는 고환율 충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최고 기대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되자 넷플릭스와 주연 배우 이정재 관련주가 급락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점 역시 악재로 작용했으며 그동안 신작 공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만큼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을 두고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간밤 뉴욕 증시에 이어 국내 증시에서도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2분 기준으로 한국 첨단 소재는 전날보다 29.98% 오르며 상한가에 오른 상태입니다. 전날에도 주가가 12% 넘게 오른 데 이어 이날도 1년 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장중 한대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았는데요. 고점 대비 주춤한 환율에 지수 낙폭을 좀 만회하기는 했지만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2,404선에 마감했는데요. 이 대형주 위주의 부진함이 좀 보였지만 반도체주들이 이끌어줬던 하루였습니다. 미국 브로드컴의 선전에 이 SK 하이닉스 선방해주면서 빨간불 켜냈고요. 삼성전자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665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이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HLB는 내년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양자 관련주들도 또 함께 들썩인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양자 컴퓨터 기술을 둘러싼 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미국 증시와 동시에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1년 내 최고가를 또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서 이 넓히는 환율 속에 울고 웃었던 우리 증시였습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이 끝났는데요. 우리 시장 마무리 또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로켓 배송 종목으로 포착될지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까지 또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는 서울경제신문의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도투자연구소의 현성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벌써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요. 1시간 전에 또 탄핵 소식이 올라와 줬거든요. 네. 네. 마지막 날까지 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네. 우리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제가 오늘 원고를 한 4시 정도에 일단 맞췄는데, 그리고 지금 원래 원고에는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일단 뭐 탄핵 표결이 있을 것 같다고 이제 하는 내용을 올렸는데, 그 한 1시간 뒤에 보니까 탄핵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진짜 참 되게 빠르다, 진짜 뭐라는 그런 부분을 갖다 실감할 수 있었는데, 자, 일단 지금 탄핵이 일단 가결이 됐죠. 탄핵이 이제 뭐 가결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단 뭐 탄핵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수용을 하겠다 일단 뭐 그런 내용을 밝혔는데,
이제 탄핵을 갖다 수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 뭐 또 다른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단 체제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추가로 임명을 갖다가 하느냐 아니면 또 이 부분을 갖다가 또 이제 거부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또 거부를 할 경우에는 계속 이제 정부 그런 주요 국무위원들을 갖다 계속 탄핵을 갖다 하면서 결국 원하는 거 바를 갖다 이룰 때까지 계속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정부가 무정부 상태에 빠지지 않겠느냐 일단 그런 우려가 시장에 많이 좀 반영이 됐죠. 환율 오르는 거 보니까 진짜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 일단 올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도 좀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나라 증시는 역시 드라마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 근데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숫자를 갖다가 좀 써드릴게요. 자, 2450 그리고 2350 그리고 2400 이게 뭘까요? 여기서 지금 2450은 요번에 이제 계엄 딱 터지기 바로 직전의 지수예요. 2450. 그리고 2350은 탄핵이 이제 무산됐을 때 그때 이제 큰 폭으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이제 2350. 그리고 지금은 이제 2400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생각 외로 지금 탄핵이란 부분이 업종별로는 물론 변동성이 되게 크지만 실제로 지수 자체는 뭐 크게 변함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도 업종별로 변동은 크겠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지수 자체를 불안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뭐 시장의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뭐 정확하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잘 아실 거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정치나 지정학적 그런 리스크가 실제로 주식시장에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터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가지고 지금 주봉이거든요. 근데 전쟁 터지고 나가지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조금 더 빠졌어요. 한 2, 3주 정도 더 빠졌습니다. 지금 기간으로 보면 하나가 주봉이기 때문에 기간상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주 걸린 거죠. 6주. 6주. 자, 이스라엘이 전쟁이 빵 터졌는데 실제로 6주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뒤에 회복을 해가지고 정고점을 넘어서 가다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증시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나는데 이스라엘 증시 왜 좋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충격도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비슷하죠. 그렇죠? 막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첨단 기술이나 그런 부분을 갖다 통해서 대부분의 돈을 갖다가 이제 외국에서 수출을 통해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진짜 만에 하나 전쟁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이익의 90%,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하이닉스 이익의 90%가 다 해외에서 발생하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도 이미 이익의 70%가 해외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 리스크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그 전체 이익 중에서 그 자동차하고 그리고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그러면 실제로 중요한 건 반도체가 내년에 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자동차가 내년에 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못 오른 거죠. 내년에도 결국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트럼프 리스크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했을 때, 무역 전쟁을 했을 때 이미 이제 2017년, 2018년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전쟁에 사실 다 피해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실제로 중국을 이제 서플라이체인에서 이제 배제를 갖다가 하면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대체할 수 있을 거냐, 반사 이익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 거냐. 지금 조선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CDMO가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가 됐을 때 이제 당장에 뭐 내년 1월 20일 이후면은 이제 취임을 해서 할 텐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한 지금 6개월 동안 우리나라를 누르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 리스크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가 될지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탄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나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많이 녹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한 뭐 그게 2주 정도일 수도 있고 혹은 내년 초반 혹은 뭐 트럼프가 실제로 취임할 때까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뭐 실제로 뭐 탄핵이 무산되기도 했었고 뭐 그런 부분들 다 이제 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하락 리스크는 되게 제한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늘상 그래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어떻습니까? 시장이 오를 때는 제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급락할 때는 이제 좀 기회가 온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제가 이제 언제쯤 반등이 나올 거예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시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런 시기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회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요게 다 지수가 바닥일 때, 단기 바닥일 때 나오는 그런 기회들이잖아요. 이럴 때 나오는 기회들이 어떤 기회냐 하면 뭐 하이닉스를 갖다가 6일 만에 26%가 나는 그런 기회인 거죠. 삼성전자가 이틀 만에 뭐 13% 급등하는 그런 기회인 거고.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에 비관적으로 되면은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현금을 좀 충분히 좀 가지고 있고 좀 지수가 빠지면 그러면 내가 현금이 있어야지 또 기회를 잡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또 시장이 불안한 건 또 새로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예,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달 동안에 또 이제 11월 28일 날 말씀드렸던 삼천당제약이 지금 이제 60% 이상 상승을 했고 뭐 나머지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방송에서 이제 지금 인사를 갖다가 한지 4개월이 지났죠. 근데 4개월 동안에 지수가 20%가 빠졌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렸을 때가 2,850이었는데 지금 2,400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보시면은 뭐 개별적으로 다른 종목도 좋았지만 뭐 100% 이상 난 것도 있고 뭐 50%, 60%뭐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타이밍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그런 눌림목 바닥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바닥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바닥에 말씀드리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특징은 뭡니까? 막 올라가는 거 여기서 지금이라도 사세요. 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렇게 좀 눌림목 그럴 때. 뭐 알테오제는 제가 6번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리가캠도 그렇고 뭐 바이넥스 이런 거 보시면은 다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좀 급락하고 있을 때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로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은 이제 아이디어를 저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이닉스 뭐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6일 동안에 26%가 난 거예요. 또 이때에도 30%가 수익이 났죠. 15만 원에서 20만 원 하면 33%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 저하고 함께 나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시장과는 좀 상관없이 계속 그래도 어느 정도 제 생각에 한 90% 정도는 좋은 성과를 갖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게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을 갖다가 메모를 잘 하셔야 돼요. 메모를 잘 하시고 그리고 그걸 갖다 그때 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 뭐 어저께 조선주가 막 신고가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막 못 사가지고 안다라는 게 아니고 그걸 딱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 너 언제까지 가나 보자. 한번 눌림목이 오면 그러면은 방향타 하고 함께 타이밍을 잡아보겠다. 이렇게 충분히 눌림목이 왔을 때 LIG 넥스원도 이런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고가 기록하고 거의 한 2달이 지났을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주식이 되게 많아요. 뭐 휴젤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투자 원칙이 명확하게 있으시다면 그대로 투자하시면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투자 원칙이라는 게 제가 지금 이제 올해로 한 25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뭐 IMF도 지나고 그러면서 한 투자 원칙을 갖게 된 게 한 주식 투자를 갖다 하고 나서 10년이 훌쩍 넘었을 때 투자 원칙을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만들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나만의 차트 비법이 없을까? 그리고 한 10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투자 원칙은 뭐냐면 이런 거죠. 네. 아니 뭐 옆집에 철이 아빠는 뭐 갑자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좋은 주식을 갖다 고르는 안목을 갖고 태어났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흔히 말하는 그런 템베거 주식, 막
적게는 뭐 2배, 많게는 뭐 10배 그 이상 막 그렇게 오르는 거를 갖다가 무언가를 봤겠죠. 연구를 했을 겁니다. 관찰을 하고. 저 역시도 그런 거 갖다가 10년 넘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주식을 갖다가 좀 상승 초입에 그렇게 찾는 방법 그래가지고 템베거 공식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에 뭐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 많잖아요. 그 중에서 좀 내가 투자할 만한 거 그런 거를 갖다가 고르는 거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을 갖다 말씀드리게 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르는 거 따라 사는 게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거보다 막 빠지고 있는 거 그런 거 여기서 바닥 잡는 거 그런 게 이제 낙주명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배우시면 이렇게 중대형주를 갖다가 좀 좋은 타이밍, 한 중대형주도 잘 잡으면 2-3달 만에 막 2배, 3배 나오죠. 알테오젠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때가 뭐 8만 원, 뭐 9만 원 그랬었는데 뭐 40만 원까지가 불과 몇 개월 걸렸나요?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이닉스 이런 거 타이밍 잡는 법 그런 기법들을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급락해도 로켓 배송 종목들은 잘 잡아봐야겠죠. 전문가님께서 항상 좀 빠르게 변하는 시장 촘촘하게 짚어주고 계신데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 짜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재료면 재료 그리고 차트면 차트까지 잘 짚어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이 기법들 활용해보면서 탁월한 종목 선정 또 가져가시면 좋겠죠. 다양한 인사이트 끝까지 얻어보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로켓 배송 함께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매일 상한가 기록하는 전문가님의 기법까지 또 함께 더 배워가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USB에 또 전문가님께서 기법 담아서 무료로 보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이 기법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께서 발굴하신 포착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방향타 포착주는요. CJ 대한통운, KMW, 이마트, 크래프톤이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안에서도 로켓 배송 종목이 또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4개 종목 다 궁금하긴 한데 또 크래프톤 짚어주시고 또 바로 좋은 흐름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들이 포착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거기에 오늘의 마켓 이슈까지 또 가지고 와주셨다고 하는데 네. 이어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좀 이런 쪽이 많아요. 그렇죠? CJ 대한통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알리하고 그리고 이제 신세계그룹하고 이제 지금 조인트 벤처를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당연히 CJ 대한통운이 예전에도 한번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초반에 대한통운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오늘도 좀 좋은 상승을 보이다가 이렇게 망치가 좀 기분 나쁜 망치가 나왔죠. 근데 아무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변화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KMW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9,000원을 갖다가 넉넉 잡아서 한 9,200~300원 정도를 갖다가 돌파를 하느냐. 그러면은 좀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참고로 오늘 솔리드는 지금 엄청 강세죠. 그렇죠? 예, 솔리드는. 요거 옛날에 그 3인조 그런
남자 밴드였었는데 그렇죠. 솔리드. 그런데 아무튼 이 솔리드가 지금 오늘 보니까 뉴스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양자 컴퓨터 또 그런 쪽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어쨌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KMW도 지금 여기 한 9,200~300원을 갖다가 돌파하느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크래프톤 이제 어제 이제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제가 이제 3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갖다가 주식을 사실 때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이유를 갖다가 갖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사시면 크게 실패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크래프톤 시장이 되게 불안한데에도 그래도 뭐 양호하게 끝에도 이제 플러스로 끝나고 장중에도 한 3% 이상 상승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한 30만 원 초반 정도면은 제 생각에 박스권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안 오네요. 그렇죠? 아무튼 근데 좀 좋은 견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갑자기 이제 트럼프로 갖다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독대를 갖다 했죠. 우선 트럼프 관련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최근에 상승을 하다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박스권을 갖다가 오늘 돌파를 갖다 최근에 돌파를 했잖아요. 이런 건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아무튼 이 중에서 오늘 방송 후반에 공략주가 있을 거고요. 자, 일단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프로세스 부분에서 어제 이제 제가 그런 거 말씀드렸죠.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어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을 이제 결정을 했어요. 네. 그 방법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유튜브 통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시장이 과연 주식에 투자할 때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관찰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프로세스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이런 프로세스를 갖다가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되게 도움 받으실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을 갖다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미국 기준금리다. 기준금리가 고점이냐 저점이냐. 제가 이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를 갖다가 인하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 인하한다 막 기대감이 크지만 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한테는 결코 좋은 부분이 아니었다. 세계 경제에도. 미국은 좋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너무 올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시나 안 좋아요. 크라이시스가 이런 위기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미국 금융위기나 그리고 아니면은 아무튼 뭐 그런 경제 위기들이 다 금리가 이렇게 인하하는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금리를 갖다 급속히 인하하게 됐죠.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 인하가 아니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속도 조절을 하거나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어디 지금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어디에.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시장 자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흥분해 있을 때 이 수준은 아니고 지금은 시장이 되게 위험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큰 사이클을 보면은 지금은 사실 위험이 큰 때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우리가 언제 저퍼주, 성장주, 카카오 그런 거를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언제 사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유용한 내용이고 그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코스톨라니의 그런 달걀 그런 그림으로 되게 유명한 내용입니다. 일단 시장을 판단할 때에는 가장 먼저 확인할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월봉과 주봉, 코스피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예, 되게 어려워요 국내 증시가 되게 어렵지만 지금 그렇게 월봉이나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뭐 물론 좋지 않죠. 이게 일단 음선으로 전환됐다는 거는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지선을 갖다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2,800, 900에서 2,400으로 하락을 해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이렇게 아직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갖다가 계속 지금 2달 동안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한 이 부분이 다시 상승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프로세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그 주식을 봐야죠. 이제 예를 갖다가 들어서 지금 네이버를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갖다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 나 네이버 한번 사볼 만할 것 같아. 네이버를 갖다 만약에 고르셨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시장도 판단했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는 과연 그 주식을 갖다가 사도 될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차트를 봐야죠. 그러니까 차트는 그때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차트로 종목을 고르는데 차트로 종목 고르는 게 아니고 종목을 먼저 본 다음에 그다음에 차트로 해서 이게 들어가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월봉을 한번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MACD가 이렇게 양선에 있으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MACD가 음선에 있을 때는 한 템포 좀 지켜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양선으로 지금 전환이 됐죠.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지 상승의 초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가끔 이게 너무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제 이런 눌림목이나 이런 부분은 기법자료 갖다가 잘 보시면 되세요. 여기 제 핵심 내용들은 담아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보시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사도 될까? 이런 부분은 이제 해당 주식의 주봉이나 일봉을 갖다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MACD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기법 자료에 좀 자세히 담아놨으니까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무튼 프로세스니까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종목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시장을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주식을 사야 될지는 월봉을 보시고 지금 사야 될까? 그런 부분은 이제 일봉이나 그런 부분을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프로세스를 아주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일단 주식을 갖다가 이제 주식의 호재와 악재 그런 부분 하고 그리고 주식을 갖다가 매도하는 그런 스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법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중대형 우량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 보여주고 계신데요.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정확한 눌림목에서도 공략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제 공략주였던 이 크래프튼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좋은 흐름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었죠. 방송 외에도 또 함께 호흡하면서 촘촘하게 대응 전략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대응 전략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기법 배워볼 차례가 되었죠.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기법 강의 또 낙주 매매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기법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제가 뭐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낙주 매매가 최고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일단 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손절하지 않을 자리에서 주식을 사더라.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가캠바이오가 이제 최근에 저와 함께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타이밍을 좀 잡아드렸는데 보시면은 이제 낙주매매 기법 사례로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이제 리가캠이 급락했잖아요. 14만 원부터 해가지고 네, 9만 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처음에 리가캠을 갖다가 매수를 할 때는 이제 이 부분이었었어요. 이제 11만 원이 깨지고 그랬을 때. 그런데 이 뒤에도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상승하는 주식을 여기서 만약에 따라 사고 따라 사고 따라 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느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이걸 갖다가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 보통 손절매를 합니다. 되게 데미지가 크죠. 네. 그런데 낙주 매매는 그거하고 반대예요. 이렇게 급락하는 주식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지금부터 사 들어가면은 적어도 이 주식에서 손해보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갖다가 깔아두고 그러고 하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가캠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진행을 했어요. 거의 5천 원 단위 그리고 10,000원 단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11만 원이면 그러면 이제 10만 원 그리고 9만 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더 빠지면 뭐 8만 원에도 물론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바이오텍 지금 두 번째지만 첫 번째는 알테오젠 그리고 두 번째는 리가캠이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리가캠이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리스크는 작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알테오젠도 제가 타이밍을 갖다가 두 번 잡았고 같이 그리고 리가캠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시점부터 해서 계속 매수를 하니까 빠지면 더 빠지면 내가 더 사줄게. 마음대로 해봐.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주가가 반등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이익 실현을 갖다가 해서 한 10% 정도 차익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급락하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홀가분하게 이익 실현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때는 빠지면은 더 기회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미 벌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94,000원, 93,000원 그렇게 빠지니까
리가캠을 갖다가 다시 투자를 갖다가 해서 그래서 이제 뭐 11만 원 부근 10만 8천 원 이제 요렇게 하니까 15%.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한 달 만에 리가캠 한 종목으로 총 23%의 그렇게 수익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자신 있게 사기 때문에 비중으로 갖다가 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중대형주, 대형주에서 이렇게 한번 타이밍 잡을 때는 내가 좀 평소에 조금 이렇게 그냥 좀 쉬엄쉬엄 하다가 이럴 때는 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기법 자료에서 15강의 이제 낙주 매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낙주 매매는 투매를 갖다가 사는 방법이에요. 투매를 사는 방법. 리가캠이 이제 14만 원에서 9만 원까지 폭락할 때 이럴 때 한 뭐 10만 원 언저리부터 사 들어가는 방법 이런 겁니다. 그래서 투매를 갖다가 받는 방법이고 사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현금만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돼요. 기관 펀드 매니저들은 항상 주식을 8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투매가 오면은 그냥 조금밖에 못 사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천천히 그냥 현금 많이 쥐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형주에서 이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한번 베팅 한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뭐 에코프로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투매가 나오면은 반발 매수가 상승이 되게 가파르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이렇게 시장이 조금 괜찮을 때 뭐 주도 업종 올해 이제 뭐 작년 올해죠. 올해 초에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이렇게 막 낙주 매매 나오니까 이런 거는 뭐 70%가 뭐 한두 달 사이에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주 매매 기법은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시면 정말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기법 자료에서 해당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손절하지 않을 자리에서 매수해 기회를 또 잡아보는 낙주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어서 또 오베르 기법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오베르 기법도 어떤 기법일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여러분들 뭐 누구나 다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하고 마찬가지로 궁금해하실 것 같으신데 이런 내용이죠. 아니 증권사 리포트 매일 이렇게 뉴스에 막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루에 한 200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그래도 투자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200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법. 네, 그게 이제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이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1000명의 그런 애널리스트가 연간 7만 개의 리포트를 갖다가 써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200개가 나오고 이제 그 애널리스트 한 명당 보시면은 70개, 월간 6개. 그러면 애널리스트의 연봉이 천차만별인데 그 연봉을 갖다가 결정짓는 가장 큰 게 결국은 초과 수익률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연봉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리포트를 갖다가 써낼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일단 조건이 까다로워요, 당연히. 200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통 선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한 3일 이내에 그래도 한번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당일에 11.6% 이렇게 오르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비교적 다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의 그런 자료들이에요. 시장이 좋을 때에는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가 거의 매일같이 나옵니다. 매일같이.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도 지금 같은 경우는 리포트 내봤자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살이는 거예요.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한 일주일에 한 2개, 1개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뭐 한국가스공사 이제 이런 주식도 한 뭐 4, 5일 사이에 이렇게 15% 상승을 하고 신규 상장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갖다 보여주는데 중요한 점은 이거죠. 제가 이제 앞에서 저는 한 10년 동안 제가 한 25년 동안 주식을 하는데 한 10몇 년 동안 진짜 차트 기법을 찾아가지고 하다가 이거는 결국은 방법이 아니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차트 하나로 어떻게 나만 돈을 계속 시장에서 계속 돈을 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차트도 보고 그리고 업황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포트는 뭡니까? 이 리포트를 왜 사야 되는지 결국 P하고 Q를 봐야겠죠. 그렇죠? 매출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 갖다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보통 뭐 이렇게 차트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차트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오베리 방법이나 아니면은 제가 또 시간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텐베거 기법은 종합적으로 보는 방법을 갖다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자료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베스트 리포트 찾았는데 막 11시, 12시 됐으면 이미 다 끝나버렸죠. 그렇죠, 상황. 그래서 8시 30분 정도에 제가 이제 저하고 함께 스터디 하시는 분들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요걸 갖다가 찾는데 한 10분이면 충분해요. 네. 저는 한 5분 정도면은 바로 나옵니다. 요렇게 한 7가지의 위에 보이시는 7가지의 그런 팩터들,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이제 그 기준을 갖다 갖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간단하게 그러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제가 또 잠시 뒤에 그런 뭐 기법 자료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요 기법 자료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챕터 3까지로 되어 있는데 챕터 4를 제가 이제 요번에 크리스마스 때 제가 이제 놀지 않고 좀 공부를 갖다가 더 제가 이제 자료를 갖다가 수집을 해서 챕터 4까지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이전에 비해서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전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좀 업데이트 자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들어간 자료는 일단 수급 자료예요. 수급 자료. 그래서 수급 비법이 들어갔고요. 특별히 이제 수급에 대해서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 수급 공략법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급 공략법만 아셔도 상당히 수급에 대해서 보이시는 눈이 확 트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자료는 한 100페이지 정도 그런 PDF 파일이고요. 내용들이 챕터 1, 2는 이제 보통 차트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차트를 볼 때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갖다가 볼 수가 있으시고, 챕터 3하고 챕터 4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제가 이제 뭐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어디서도 챕터 3하고 챕터 4의 내용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수급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혹시 다른 책이나 다른 유튜브에서 혹시 누가 얘기를 하나 그러고 봤더니 역시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기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진짜 이거는 그냥 유료 강의, 수십만 원짜리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 가장 첫 번째가 일단 이런 내용이에요. 뭐 서론 그래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전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자, 주식시장에서 손해보지 않는 법. 한눈에 추세를 갖다가 파악해야지 손해를 안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기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런 내용이 일단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갖다 보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1강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1강을 보시고 그 다음에 챕터 3를 갖다가 보시고, 그러시면 여기에 지금 챕터 3에 나오는 내용이, 자, 멀티 차트 분석법. 여러분 이거 혹시 내용 어디서 보셨나요? 이 내용은 어떤 책이나 그런 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3의 법칙. 이것도 없어요. 왜냐? 이건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자, 그리고 보조지표를 병행해서 보는 법. 뭐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은 뭐 위에는 뭐 RSI 나오고, 그리고 밑에는 이격도 나오고, 그리고 위에는 뭐 오슬레이터 나오고, 또 밑에는 볼린저 밴드 나오고, 그런 거 갖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그 낙주매매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일단 챕터 2 이제 이거 갖다가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은 나는 차트를 갖다가 내가 마스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서 앞에 거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보시다가 MACD 오실레이터에서 제가 이제 주로 뭐 힌지나 리테스팅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도 다루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대부분 다 그냥 다이버전스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공부를 갖다가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가 이제 뭐 패턴 매매에서도 제가 이제 그러니까 모르면은 이걸 보셨는데 만약에 모른다 앞으로 가시고, 모르면 앞으로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챕터 4를 제가 이제 요번에 업데이트한 그런 수급 자료까지 보시면은 제 생각에 주식 투자에서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진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 또 업데이트를 갖다가 할 텐데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그런 주식 투자 프로세스 그런 부분도 제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거래량이나 그런 부분도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는 내용. 자, 그러면 1강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1월 당장에 이제 지나고 나면 연말에도 뭐 모임이 있고 그리고 연초에도 모임이 있고 친척분들 만나고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가 이제 주식 얘기를 갖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를 갖다가 하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들은 주식을 내가 이거 갖다가 사도 될지 혹은 이 사람이 자기는 다 먹었으니 나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 의도를 갖다 여러분들이 모르시죠. 그렇죠? 이 1강을 갖다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큰 손해를 사실 안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큰 손해를 안 보는 거. 그래서 이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추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눈에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추세를 갖다가 한눈에 파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일봉이나 뭐 분봉 그런 거는 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풍수지리를 갖다가 잘 아는 누군가를 갖다가 초대를 해서 여러분들의 마을에서 이 마을에 좋은 터를 갖다 물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높은 데에 올라가서 그 마을을 갖다가 보고서 여기가 풍수가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높이서 한눈에 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식을 갖다가 한눈에 보려면은 월봉을 봐야 돼요. 월간 차트를. 그래서 이 책의 1강에서는 이 자료의 1강에서는 월간 차트를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5가지 방법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주식을 얘기를 하면 그냥 스마트폰을 갖다가 빼서 이 차트, 오슬레이터하고 뭐 거래량 이런 거 월봉 이렇게 3개를 갖다가 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그런 기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시면 바로 좀 답이 나오실 거예요 아마. 이 주식을 내가 지금 사도 될지 이미 끝난 건 아닌지 이럴 때 들어가면은 아주 피곤해지는 거죠, 그렇죠? 카카오 뭐 10만 원 이탈했는데 뭐 공격적으로 사야 된다. 이미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 사지 말라는 신호가 강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좀 물량을 더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여러분들이 전략을 갖다가 세우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연습을 갖다 해가시면은 충분히 주식 투자를 갖다가 주식을 보는 시각이 지금보다는 한 2~3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자료도 여러분들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다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낙주매매 기법에 이어서요, 오베리 기법 그리고 신차트 공략 기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또 궁금한 게 남아있죠. 하단 참고하시면 전문가님만의 기법 강의를 또 함께 가져가 보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널뛰는 환율 속에서 조금 대응이 쉽지 않았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 속속히 포착해 보아야 할지 화면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유통 관련주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전문가님 바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유통 관련주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뭐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이마트 하면 여러분들이 그 재미없는 주식을 또 왜 또 공약주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변화가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트럼프 이마트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정용진 그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일하게 독대하지 않았습니까? 당선되고 나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짜 거의 유일하게 지금 만약에 미국이었다 그러면 분명히 이슈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마트도 지금은 이제 어떤 트럼프 관련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얼마 전에 급등을 했죠. 근데 이제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통 여러분들께 그냥 막 오르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번 좀 이게 왜 빠졌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트럼프 관련주라고 되게 마음을 갖다가 들뜨게 했다가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자, 알리바바와 협업을 한대요. 그래서 약간 좀 이게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동안 계속 이렇게 어떤 그 정 회장이 보여준 그런 행보하고 다르게 갑자기 이제 알리바바하고 조인트 벤처를 한다고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기업 자체에서 보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되게 힘들잖아요, 이마트가. 쿠팡에 치이고 네이버에 치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알리바바에 치이고 어디에 치이고 그러면서 이제 G마켓 뭐 3조 몇천억에 인수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시들시들하고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 이마트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한 1조 8천억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올해 이익이 한 1,700억 정도 나오나요? 그러니까 지금 부담스러운 주가는 전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죠? 뭔가 기업이 다양한 시도를 갖다가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일단 우리가 좀 다르게 볼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악재들, G마켓이나 그런 악재들, 정체성에 대한 악재들을 갖다가 돌파하기 위해서 무언가 지금 시도를 갖다가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차트로 본다 그러면은 중기 저항선 그 부분을 갖다가 돌파를 한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앞에서도 제가 차트를 갖다 보여드렸는데 지금 되게 오랜 기간 동안 65,000원이 되게 중요한 그런 저항선이라는 거를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요번에 트럼프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랜만에 저항선을 갖다가 크게 타고 올랐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제가 주식을 보는 견해는 첫 번째, 이 주식이 나한테 얼마나 수익을 줄까가 아니고 이 주식에 투자를 갖다가 했을 때 리스크가 얼마나 클까. 그러니까 위험이 작을 때 저는 보통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요거를 한 65,000원 이하가 이게 되게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죠. 보시면 일단 1차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보니까 시간에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뭐 그냥 다음 주에 천천히 한 65,000원 부근에 내가 사겠다. 그래서 이제 좀 천천히 사시면 되실 것 같고 2차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최종 목표가, 손절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메모하셨다가 다음 주에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이마트 짚어주셨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코멘트 주셨는데요. 이 65,000원 저항선 잘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히는 짚어주셨지만 참 빠르게 변하는 시장이었죠. 혼자서 좀 살펴보기 어렵다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에 치솟는 환율까지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고민이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끝까지 대응 전략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찬의 방향타로 실전 주식 투자 가이드 프로세스 함께 배워봤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낙주 매매와 오베리 신차트 기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요, 이마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거래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모습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요. 전문가님과 대응 전략 촘촘하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었죠.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이 기법까지 또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어서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